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료구조 발표를 맡게 된 홍진식입니다. 우선 자료구조에서는 이렇게 총 크게 네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이제 선형구조와 비선형구조에서 간략한 자료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어떤 자료구조를 사용하냐 판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시간 복잡도인데요. 이런 식으로 표를 보고 평균 시간 복잡도랑 최악의 시간 복잡도를 보고 이제 각자 접근이나 탐색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지 아니면 삽입이나 이제 삭제가 많이 필요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느냐에 따라 적절한 자료 구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선형 구조 자료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선형 구조 의 자료 구조로는 배열과 연결 리스트가 있는데요. 우선 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배열은 이제 저희가 프로그래밍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료 구조로서 가장 큰 특징은 인덱스를 통한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공간에서 영속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배열을 생성을 할 때 크기를 지정을 하고 그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이 이제 특징입니다. 우선 배열의 시간 복잡도를 보면 어, 앞서 말한 그 인덱스 기능을 통해서 바로바로 그 해당 요소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고의 1이라는 그런 시간 복잡도가 있고 그 배열의 전체 공간을 다 탐색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이제 탐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열 안에 있는 자료 개수만큼 그런 시간 복잡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배열의 삽입과 삭제 같은 경우에는 배열의 처음 또는 이제 중간에 삽입 및 삭제를 진행을 할 때는 해당 배열을 삭제를 하고 그 이후에 연속된 메모리 공간을 다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고의 자료의 개수만큼 시간 복잡도가 걸리고 배열의 끝에 삽입 및 삭제를 하는 그런 행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배열의 맨 마지막 메모리 공간에 할당 및 삭제를 하는 단순한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가 1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시간 복잡도 표이고요. 이거는 이와 비슷한 자료 구조이지만 이제 다른 특징을 가지는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단일 이중 원형 연결 리스트가 존재를 하고 연결 리스트는 이제 여러 개의 노드들이 순차적으로 연결된 형태를 갖는 자료 구조이며 첫 번째 노드를 헤드 그리고 마지막 노드를 테일이라고 합니다. 어, 인터넷에서 이제 연결 리스트를 좀 찾아보면 많은 자료들이 나올 텐데 해당 자료들에마다 이제 끝 노드를 헤드라고 불리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이는 이제 원형 연결 리스트를 설명할 때 끝 노드를 테일이 아니라 헤드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특징으로는 각 노드는 데이터와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포인터가 이제 연결 리스트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데 단순히 그 해당 자료의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료 다음 순번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그 공간 위치를 나타내는 그런 포인터가 이제 연결 리스트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과는 다르게 메모리를 연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연결 리스트에서는 이 포인터를 통해 내 다음 위치의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배열과는 다르게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으나 노드가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에 삽입, 삭제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트리 구조의 근간이 되는 자료 구조이며 트리에서 사용되었을 때 그 유용성이 굉장히 많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시간 복잡도를 보면 탐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덱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모든 노드들을 다 탐색을 해서 이 노드가 내가 찾고 있는 노드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탐색 같은 경우에는 자료의 개수만큼 시간 복잡도가 있고 대신 이제 삽입과 삭제에 있어서는 시간 복잡도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면 이제 연결 리스트가 아까 말씀드린 포인터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포인터를 그냥 단순히 변경하는 작업을 통해 삽입과 삭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연결 리스트의 중간에 삽입 삭제하는 경우에는 비고의 n 같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인덱스로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중간에 어떤 위치에다가 삽입을 하겠다라고 어, 그러니까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요소까지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비고의 n만큼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삽입 삭제에는 비고의 1만큼 걸리지만 그 해당 노드까지 찾는 시간이 비고의 n만큼 걸리게 됩니다. 연결 리스트 끝에 삽입과 삭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이제 앞서 말한 단일 이중 원형에 따라 다르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단일 연결 리스트의 경우에는 비고의 n만큼 탐색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한 끝을 가리키는 별도의 포인터를 갖지 않는 경우라는 게 아래에서 나오겠지만 단일 연결 리스트의 경우에는 처음에 헤드만 존재하고 테일 같은 경우는 따로 지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비고의 n만큼 탐색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시간 복잡도 표는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단일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헤드라는 처음에 이제 맨 처음을 가리키는 그런 노드가 존재를 합니다. 그 헤드라는 노드가 가리키는 이 포인터, 화살표를 포인터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제 10이라는 그런 숫자를 갖고 있는 하나의 노드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 10이라는 노드가 첫 번째 요소가 되고요. 링크 필드라고 해서 이제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이 포인터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결 리스트의 정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사용하는 실 정보 값인 데이터 필드와 그리고 다음 정보를 가리키는 그런 포인터의 주소 값이라고 하죠. 그런 링크 필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노드당 한 개의 포인터가 있고 포인터는 다음 노드를 가리킨다라는 뜻이 이제 이 링크 필드가 어떤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일 연결 리스트에서 삽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비고에 1만큼 걸린다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단순히 이제 탐색이라는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 삽입이라는 상황만 생각을 했을 때 제가 30이라는 데이터 값을 10과 20 사이에 넣어야 된다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포인터 값을 그냥 단순히 끊어버리고 이 30이라는 노드에 이 전에 있는 10의 포인터를 가리키게 하고 30의 포인터는 그 10이 가리키고 있던 20이죠. 20을 가리키게 한다면 10, 30, 20 이렇게 연결된 형태로 단순한 작업을 통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삽입 과정이 굉장히 이제 간단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단일 연결 리스트의 단점으로는 이 포인터가 한 방향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우측으로 가는 단방향 탐색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노드에서 이 20이라는 노드에서 10까지 탐색하는 그런 역방향 탐색이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찾고자 하는 그 정보 20이라는 값이 맨 마지막에 있다면 전체 자료를 다 순회해야 되는 그런 이제 탐색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단점을 갖고 있는 그런 연결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료 구조가 이중 연결 리스트입니다. 이중 연결 리스트에는 이제 우측 방향으로만 존재하는 포인터와 별개로 내 다음 노드의 정보가 아닌 내 이전 노드의 정보를 가리키고 있는 하나의 이제 그런 필드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넥스트 필드와 이제 이전 필드가 존재하는 그런 두 개의 포인터 정보를 가지게 되고요. 이 경우 양방향으로 검색이 가능해짐으로써 이제 데이터 끝에서부터 이 처음까지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이중 연결 리스트의 삽입 과정을 보면 제가 20과 30 사이에 25를 넣겠다라고 하면 20의 넥스트 포인터는 25를 가리키게 만들고 30의 이전 포인터는 25를 가리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25의 이전 포인터는 20 그리고 다음 포인터는 30을 가리키게 함으로써 이제 간단한 삽입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도 단일 연결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비고의 1 같은 그런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원형 연결 리스트인데요. 이 리스트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앞전 리스트들은 맨 마지막 리스트에서는 이 포인터 필드의 값이 다 널값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 값은 널값으로 저장을 되어 있는데, 원형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 값이 이제 맨 첫 번째 값을 가리키는 널값이 아닌 이제 삥 돌아서 이 첫 번째 값을 가리키게 하도록 해야 이제 체인 형태, 원형 형태를 이루는 그런 연결 리스트입니다. 장점으로는 하나의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로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즉슨 뭐냐면 20에서 시작해서 30, 10, 다시 20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원형적인 특징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리스트의 끝에 노드를 삽입하는 연산이 단순 연결 리스트보다 효율적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제가 이제 30이라는 값 뒤에 제가 삽입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거를 자료 구조로 구현을 하려면 이중 연결 리스트일 때 이제 30 뒤에 넣는 상황을 구현하려면 저는 일단 30이라는 값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10을 타고 20을 타고 30까지 다가가야 되는데 리스트 끝에 노드를 삽입하는 연산은 그냥 단순히 이 테일이라는 맨 마지막을 가리키는 그 노드의 포인터를 그냥 단순히 30이 아니라 제가 추가할 노드로 바꿔준 다음에 이 30의 포인터를 다시 제가 추가한 노드로 이어지면 원형 연결 리스트의 형태는 무너지지 않으면서 맨 마지막 테일이 제가 추가한 새로운 노드를 가리키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 연결 리스트보다 효율적으로 맨 마지막 노드에 추가하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아까 말한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테일이라고 맨 마지막 노드를 자료에서 표현했지만 다음과 같은 자료에서는 헤드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자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헷갈리지 말고 그냥 융통성 있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선형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형 구조는 그냥 이제 메모리 상에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짝짝짝짝 있는 그런 데이터 구조고, 비선형 구조는 순차적인 데이터 구조가 아닌 그런 자료 구조를 뜻합니다. 우선 대표적인 자료 구조로는 이제 그래프와 트리가 있는데, 이 트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리는 이제 그래프 중 하나로 그래프의 특징처럼 정점과 간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트리 구조로 배열된 일종의 계층적 데이터의 집합입니다. 여기서 이 계층적 데이터의 집합이라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성 요소로서는 루트 노드와 내부 노드, 리프 노드가 존재를 합니다. 루트 노드는 가장 첫 번째 시작점이 되는 그런 노드를 뜻하고, 리프 노드는 맨 마지막, 그러니까 자식 노드가 더 이상 자기 아래에 계층적으로 연결된 노드가 없는 노드들이 리프 노드라 하고요. 내부 노드는 그냥 단순히 루트 노드와 리프 노드 사이에 있는 그런 노드를 뜻합니다. 트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조금 어려운 개념이 있는 AVL 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VL 트리는 일단은 이진 탐색 트리 BST의 문제점을 해결한 트리입니다. BST 트리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기보다 큰 값은 왼쪽으로, 작은 값은 왼쪽으로, 이제 큰 값은 오른쪽으로 가게끔 하는 그런 트리인데요. 보통은 이진 탐색 트리에서 평균적인 그런 탐색 시간은 비고의 로그 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10이 삽입되고 9, 8, 7, 6 이런 식으로 삽입이 되면 트리 형태는 왼쪽 한쪽으로 쏠려진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럴 때 6을 찾으려면 모든 노드를 다 탐색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 빅5의 n이라는 시간 복잡도가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성능이 나빠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AVL 트리인데요. AVL 트리의 특징으로는 이진 탐색 트리의 속성을 가지며 왼쪽, 오른쪽, 그리고
왼쪽 오른쪽 서브트리의 높이 차이가 최대 1입니다. 서브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노드 왼쪽에 있는 이런 큰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높이 차이가 1보다 커지면 이 회전이라는 그런 기능을 통해 균형을 맞춰 높이 차이를 줄이게 됩니다. 이 높이 차이를 줄임으로써 이제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 모든 노드들의 왼쪽과 오른쪽을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게 이 AVLT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삽입, 검색, 삭제의 시간 복잡도가 모두 O 로그 N으로 고정이 되게 됩니다. 앞서 말한 이제 최악의 상황일 때의 비고의 M보다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밸런스 팩터라는 BF 개념입니다. AVL 트리는 균형이 무너졌는지에 대해 판단을 할 때 이 BF의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BF는 이제 K라는 노드, 이 9라는 노드가 K라고 하면 이거의 왼쪽 트리의 높이, 서브 트리의 높이 마이너스 오른쪽 서브 트리의 높이입니다. 여기서 9라는 왼쪽 서브 트리의 높이는 하나, 둘이고 2가 되고, 오른쪽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1이 됩니다. 그래서 2 마이너스 1 하면 1, 이런 식으로 개념을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고, 오른쪽 개념을 보면 확실히 더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오른쪽 서브 트리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뺄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이제 4, 3, 2, 1 각자 노드의 이제 높이가 EF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AV의 트리는 모든 노드는 BF 값이 마이너스 1, 0, 1 중 하나여야만 합니다. 만약 이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균형이 깨졌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고, 이때 회전이라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트리의 높이를 맞추게 됩니다. 일단 어떤 회전에는 이제 네 가지 케이스가 존재를 하는데요. 작업은 이제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거는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좌회전이라는 레프트 로테이션을 보면 Y노드의 왼쪽 좌식, 죄송합니다. 우회전부터 보겠습니다. 우회전부터 보면 Y노드의 오른쪽 좌식 노드를 Z노드로 변경한다. Z노드의 왼쪽 좌식을 Y노드의 오른쪽 서브트리로 변경한다 라고 되는데, 이게 글만 보면 되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그림을 보면 이 Z노드가 이제 제가 BF 값이 2가 되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이너스 1부터 1의 사이의 범위에 벗어나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려야 됩니다. 이때 글을 천천히 보면 Y노드의 오른쪽 좌식 노드를 Z노드로 변경한다. 이 Y노드의 오른쪽 좌식 노드라고 하면 이 T2라는 서브트리의 집합입니다. 이 T2라는 서브트리는 Z노드로 변경하게 된다는, 잠시만요. 이 그림 말고 제가 이제 아래 값으로 넣은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똑같이 이제 Z, Y, T2 이런 식으로 똑같은 그림이라 생각을 하면 편하겠고, 이 10의 값이 이 Y노드의 오른쪽 서브트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10이라는 위의 루트 값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이 7이라는 오른쪽 서브트리는 이제 자기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7이 중앙 루트 노드가 되는 거고, 이 10이 자기의 서브트리로 감으로써 이제 8이 다시 10의 왼쪽으로 붙게 됨으로써 균형 잡힌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개념을 보고 한번 그림을 직접 그리면서 하면 이해가 더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좌회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과 회전이 그냥 방향만 바뀌는 그런 방향만 바뀌는 동작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하는 그런 다양한 상황이 존재를 하는데, LL 케이스라고 레프트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왼쪽으로만 이제 한쪽으로 쭉 쏠려 있는 상태가 되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단순히 이 3번의 노드를 2번의 오른쪽 서브트리로 변경만 하면 BF가 모두 000으로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작업이고요. RR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 맨 위에 있는 노드를 이 가운데 노드의 왼쪽 서브트리로 바꾸게 된다면
이제 균형이 맞춰줌으로써 불균형이 해소가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LR이라고 레프트 라이트라는 케이스입니다. 이 BF가 이제 범위가 벗어난 BF를 딱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다. 이 레프트 라이트 케이스인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2번하고 3번을 체인지를 하는데 이 2번에 있는 거를 3번의 왼쪽 서브트리로 넣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앞서 봤던 모양인 LL 케이스랑 똑같죠? 이 LL 케이스 똑같은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4, 2, 3이라는 이런 트리 구조가 이제 3번이 루트 노드이고 왼쪽에 2번, 오른쪽에 4번 이로 바뀌는 그런 상황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구현을 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되는 작업만 구현을 해주고 이제 이거는 LL 케이스 앞서 사용 봤던 LL 케이스의 기능을 그대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불균형이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라이트 레프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는 거면 두 개의 위치를 바꾸는 대신 이제 RR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RR 케이스로. 그 다음에 똑같은 RR 회전이랑 같은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렇게 불균형이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거 같은 거는 시뮬레이터 같은데요. 시뮬레이터인데 저희가 똑같은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을 넣고 4번을 넣고 이제 4번은 2번보다 크니까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3번을 넣게 되면 3번은 2번보다 크고 4번보다 작으니까 왼쪽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불균형이 깨져서 이렇게 바뀌고 다시 완벽한 AVL 트리 형태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핵심적으로 이 AVL 트리를 구현할 때는 이 VF를 구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AVL 트리에서 구현할 때 가장 판단하기가 힘든 문제점은 한 번 이 회전을 해서 불균형을 해소했다고 해서 이 다른 서브 트리들의 BF 값이 안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 BF 값들이 다 유동적으로 변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많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그런 자료 구조들은 이제 B트리라고 B-트리, B 플러스 트리 이런 B트리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추후에 따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